안녕하세요.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비상TV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사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한테 상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. 어떤 문의였냐면 발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. 뇌출혈로 인해서 몸에 편마비 상태가 생겼고 한 3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. 3년 동안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매일 재활 치료받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. 3년 전에 이제 발병을 하고 그때는 몸 한쪽이 아예 안 움직이는 상태였어요. 아예 안 움직이는 상태였고 그때 후유장애 보험금, 본인이 가입해놨던 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서를 선임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장애 65%로 해서 지급을 받았어요. 그 당시에 끊었던 장애는 뭐냐? ADLS 장애라고 해서 신경계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한 개인데요. 어떤 식으로 이걸 평가하냐면 이동 동작, 음식물 섭취 동작, 그리고 배변 배뇨, 씻고, 옷 입고, 벗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이게 몇 프로에 해당되냐 이거를 따지는 장애 평가 방법이거든요. 근데 이 장애가 되게 불합리한 건 뭐냐면요. 예를 들어서요. 한쪽이 마비됐다. 기저귀 하고 있고 보행은 전혀 안 되고 배변 배뇨도 안 됩니다. 대신 한쪽은 멀쩡하기 때문에 식사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이렇게 된다면요. 80% 이상 장애가 절대 안 나옵니다. 근데 80% 이상 장애가 왜 중요하냐면요. 보험 특약 중에 80% 이상 고도 후유장애 특약이 있어요. 보통 이 금액은요. 수억대, 그러니까 최소 1억부터 해서 수억 원이 지급되는 이 담보가 많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관가를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65% 장애 진단 끊어서 그걸 청구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시간이 3년이 지난 거죠.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문의를 주셨어요. 지금이라도 이 80% 이상 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문의를 줘서 제가 그걸 또 지방까지,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실제로 발목이 움직이냐, 발가락이 움직이냐, 뭐 몸의 움직임 상태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방까지 내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. 근데 움직임으로 80% 이상 장애를 끊을 상태가 아니었어요. 그만큼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. 근데 그분이 80% 이상 장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대략 한 4억 5천 정도 됐어요. 그러면은 발병이 생기고 나서 6개월 시점에서 80% 이상 장애를 끊었고 최대 1년까지 본다 쳐요. 그때도 안 움직였으니까 그때 만약에 장애를 끊었다면 이 4억 5천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겠죠. 근데 지금은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치료가 많이 된 상태고 회복이 빨랐기 때문에 현재는 80% 장애를 못 끊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. 제가 만나서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물어봤었어요. 그 당시에 왜 80%를 안 끊었냐? 그 당시에 왜 장애를 이렇게 평가해서 다르게 평가하면 됐거든요. 운동 각도로 평가했다면 충분히 80%가 나오는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안 끊고 65%만 끊어서 결국은 보험금을 못 받게 됐냐 물어봤더니 당시에 위임을 했던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자기는 손해사정사를 전부 다 믿고 그렇게 끊었다. 그리고 그렇게 지급받았다. 결국 지급받은 보험금은요 2, 3천 정도밖에 안 돼요, 그분이. 그래서 결국은 2, 3천을 받고 4억 5천을 놓치게 된 케이스라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.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구한테 맡기냐, 그리고 그 맡기는 전문가, 손해사정사나 변호사,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, 손해배상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뒤늦게 후회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. 무턱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누가 명함을 주고 갔다, 누가 연락처를 알려주더라, 이런 거 가지고 위임을 하시거나 아무런 지식 없이 공부도 안 하고 전적으로 믿고 이렇게 전문가를 선임하는 행위, 그거는 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만약에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? 그 받은 보험금으로 더 좋은 치료를 하고 비급여 도수치료라든지 로봇치료, 물치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대전까지 내려갔다 오면서 참 기차 안에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.